리얼타임 섀도우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한 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름을 이때는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길게 써놨어요. 일단 여기 포함된 거는 결국은 CSM의 이제 소프트 섀도우 처리하는 거랑,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퍼 오브젝트 섀도우를 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텍스처에다 통합을 해서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내용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제 CSM 쓰면서 품질이 자꾸 컨트롤이 안 됐던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 카메라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캡처하게 되는 그런 면적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바운즈가 넓어지게 되고, 그럼 이 넓은 바운즈를 결국 제한된 텍스처 해상도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그마한 오브젝트들은 디테일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이 CSM도 그렇고 뭐 퍼 오브젝트 섀도우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바운즈를 얼마나 원하는 대로 작게 만들 것이냐, 얼마나 원하는 만큼만 잘라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 오브젝트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커버해야 되는 부피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리도록 하면은 원하는 그 퀄리티를 얻을 수 있겠다,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CSM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에 들어오는 모든 오브젝트가 일단은 캐스트 된 게 이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 밖에 있더라도 얘네들이 그림자 연산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렌더링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이제 섀도우 캐스터용 오브젝트들을 또 따로 컬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연산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또 바운즈도 넓어지는데, 사실 이제 넓어지긴 하지만 텍스처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는 이제 안 넓어지고 이제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Z축 쪽으로만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바운즈가. 결국은 이제 바운즈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퍼 오브젝트 섀도우를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앞쪽 부분에 보면은 이 나무 오브젝트가 카메라에 거의 제로 거리로 가까워질 경우에는 퍼 오브젝트 섀도우보다 얘가 더 해상도가 높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때는 깊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텍셀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텍셀 덴시티라는 게 딱 있더라고요. 모든 오브젝트 전체가 화면에 출력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전체가 텍스처에 그려지면은 얘가 크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오브젝트가 카메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CSM도 그렇지만 리어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버해야 되는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일부분만, 딱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섀도우가 그려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퍼 오브젝트 섀도우가 이제 역전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 발표하고 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퍼 오브젝트 섀도우도 카메라에 실제로 렌더링 되는 부분까지만 잘라가지고 그려지면은 CSM의 그 장점을 챙기면서도 퍼 오브젝트가 섀도우가 갖고 있는 장점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퍼 오브젝트 섀도우로 할 때는 이렇게 해상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무가 가까워지면은 퍼 오브젝트 섀도우는 가깝든 멀리 있든 간에 무조건 얘 전체를 찍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클로즈업 되는 상황에서는 아쉬운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연출씬에서 막 클로즈업 된다던가,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약간 어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니까 클로즈업 연출을 하면서 캐릭터 얼굴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츠 일부분만 이제 화면에 나와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얼굴만 잘 나오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몸까지 다 찍혀버리니까 텍스처를 지금 낭비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실제로 화면에 렌더링 되는 부분만 또 잘 잘라내가지고 그 부분만 찍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 이제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하게 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캐릭터에 대한 캐스트 섀도우 표현이 항상 아쉬웠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이 셀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활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거는 다 텍스처에다 기록하거나 뭐 메시 데이터에다 기록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다른 오브젝트들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정보들은 다 무거운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항상 아티스트 분들은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은
퍼포먼스적으로 항상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프로젝트 섀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 카메라 큐스텀이랑 관계없이 렌더링 되니까 캐릭터 그림자가 카메라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고해상도로 찍힌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던 내용이고. 아까 앞에 거 이제 이미지 두 개 제가 이제 발표 전에 막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요즘에 나오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 중인 게임들 보게 되면은 약간 캐릭터 이제 이런 로비신 혹은 이제 그 정보창 이런 거에서 이제 캐릭터 줌인이 많이 되는데 이 경우에 CSM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화값 최대한 땡기고 CSM은 잘게 쪼개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이제 그림자에 대한 텍스처를 확보해가지고 하다 해도 결국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출시 전에 프레임 이제 그 프로파일링 해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 이제 그 그림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메모리 비용 줄이기 위해서 좀 줄이면 어떠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된 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용은 좀 더 줄이는 대신에 퀄리티는 조금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게 있었어요. 다음에 이 프로젝트 섀도우에서 이제 설명한 개념 자체는 결국은 사실 섀도우라는 게 어떤 특수한 이제 가상의 카메라를 기준으로 뎁스 정보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렌더링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카메라, 그 가상의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라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사실상 뭐 어려운 과제 같은 거는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운드 정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제 삽질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는데 결국 얘가 구현을 할 때 막닥뜨리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이제 발표할 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라면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바운드를 이제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유니티에서 뭐 카메라가 제축이 이제 반대로 돼 있다 라던가 그러니까 뭐 코드에서 이제 시스템 인포의 리버스드 G 버퍼 이거에 따라서 뷰 매트릭스의 이제 좌표를 음수로 바꿔주고 프로젝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뭐 플랫폼에 따라가지고 뒤집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연산들이 일단 첫 번째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그 진입장벽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바운즈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AABB잖아요. 이 AABB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월드 좌표 기준으로 이제 AABB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조명 공간 기준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 난해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운즈를 가지고 카메라에서 실제로 이 캐릭터가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보여지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왔고요. 뭐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네, 공간 변환 수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은 잠깐 언급은 돼 있지만 이 멀티플 캐릭터를 관리하는 구조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엄청난 과제였었거든요. 이 뭐 렌더링 쪽에 대한 내용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틀라스에다 캐릭터들을 뭐 뷰포트 세팅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잘 이제 변환했다라는 내용만 이제 들어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유니티에서 이제 렌더러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드로우콜을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컬 리술트라는 이제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를 기준으로 여기 안에 있는 렌더러 중에서 뭐 오페이크 상태로 돼 있는 애들만 그리세요. 아니면은 오페이크랑 트랜스퍼런트를 모두 합쳐서 그리세요. 소팅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가지고 렌더링 할 것이냐라는 정보만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얘네들만 그려주세요 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드로우 렌더러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또 라이트 모드 저희가 뭐 뎁스 온리 그 유니버셜 포워드 릿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 모드를 URP에서는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이 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도 컬링 리술트 구조체 기준으로는 이제 라이트 모드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렌더링 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명령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매터리얼에서 내가 원하는 라이트 모드가 들어있는 패스가 있는지 판정을 하고 이 패스가 있으면은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 다 구조 자체를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다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일단은 이 캐릭터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바운드 정보를 다 따로 저장을 해놓고 이
애들 중에서 뭐 어떤 애들은 그리고 어떤 애들은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애들을 잡으로 잘 돌려가지고 병합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그런 매트리스 연산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고 병렬로 상당히 구조를 짜는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만들긴 했는데 계속 아쉬운 게 어댑티브 레졸루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 소프트 섀도우 너비 값이 캐릭터들이 이제 작아지면서 바뀔 때마다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소프트 섀도우 너비 값이 살짝 이렇게 흔들린다 해야 될까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해결하는 게 좀 과제인데 일단 보정치는 넣어놨었거든요. 이게 1024 해상도를 기준으로 오프셋을 뭐 5픽셀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512면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2분의 1로 이제 면적이 서로 줄이니까 2.5로 절반씩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너비 값을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1대1로 맞진 않더라고요. 탁 튀는 게 보이다 보니까 눈으로 이거를 오히려 1024에서 512로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부분들을 텀을 더 넣어줘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캐릭터들을 해상도를 고정을 해버릴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어티브 인젤 솔루션 사용했을 때 조금 의도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금 얘기하는 거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아티팩트처럼 보이는 거라는 게 있고 생각보다 저 이제 그 섀도우 맵을 되게 좀 절약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낭비가 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요 솔루션들 관련해 갖고 앞에 것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시도를 해봤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걸 계속 고민하는 단계고요. 여기 잠깐 들어가 있지만 이때는 임의로 이제 화면상의 이제 비율에 따라가지고 스케일을 어떻게 맞춰야지를 그냥 임의로 정했었거든요. 눈대중으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것도 텍셀 덴시티를 맞춰야겠더라고요. 화면상에서 얘가 얼마만큼 면적을 보이냐는 건 결국은 몇 개 픽셀로 보일 것이냐고 정량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그럼 얘한테 그려지기 위한 최소 해상도라는 것도 결국 1대1로 이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은 정해져 있을 거고 물론 이게 그림자는 또 다른 게 이제 조명 기준으로는 1픽셀 차이인데 실제 화면 기준으로는 뭐 6픽셀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1대1로 맞추는 건 거의 이제 좀 불가능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런 지표 정도는 결국은 계산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임의로 저번에는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개선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그 텍스트 덴시티를 맞춰가지고 화면 이제 현재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실제로 화면에서 캐릭터가 보이는데 잘려서 보인다면은 그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렌더링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얼마만큼 스케일을 맞출 것이냐는 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빔팩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이걸 하면서 계속 이제 잡이나 약간 이런 좀 데이터 중심의 이제 알고리즘 뭐 이런 구성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이 렌더링이다 보니까 매 프레임마다 실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새롭게 막 버퍼를 할당하거나 하면은 일단은 뭐 네이티브 어레이로 할당을 하면은 조금 낫긴 하지만 그걸로 안 한다면 결국은 이제 GC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된 메모리는 최대한 사용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의 다 이제 네이티브 어레이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개수도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놨었어요. 캐릭터가 이제 슬라이스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실제로 한 번에 묶여서 그려지는 단위는 슬라이스라고 부르고 이 슬라이스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 컨트롤러는 최대 32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2개가 포함될 수 있는 슬라이스 데이터는 최대 16개까지만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그냥 버퍼를 잡아놓고 캐싱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값만 수정하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발표할 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이제 내부적인 구조를 어떤 식으로 짜야지 이제 실시간 렌더링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스팟라이트 섀도우도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라이트에 따라서 뭐 CSV랑 비슷한 느낌이죠. 퍼스펙티브 단위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얘 포브 값이 엄청 커져버리면은 면적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결국은 얘한테 필요한 픽셀을 충분히 얻어낼 수가 없어서 약간 이제 퀄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 캐릭터 하나하나 단위로 이게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인테그레이팅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는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퍼오브젝트 섀도우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이제 아틀라스로 찍기는 했는데 결국은 얘네들을 화면에다 그리려면은 스크린 스페이스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식으로 포워드 패스에다가 이제 중첩을 시키는 식으로 하면 결국 포문으로 그 루프를 돌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포워드 패스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포워드 패스에서 약간 이런 피처들을 뭔가 추가적인 버퍼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쉐이더 내에서 일일이 포문을 돌려가지고 샘플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쉐이더 성능도 성능이긴 한데 관리하는 것도 모든 쉐이더가 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관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쉐이더 내에서 일일이 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에서 쓰기 매우 부담스러운 루프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면상에다가 렌더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화면상에서 결국 그림자라는 거는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만 연산을 하도록 잘라낼 수만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연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이 큐브를 메쉬를 만들어 가지고 렌더링을 시킨 건데 이 메쉬 같은 경우는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미리 만들긴 했어요, 메쉬를. 근데 큐브를 큐브로 만든 게 아니라 포지션 데이터에다가 그냥 단순히 샘플할 인덱스 정보만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데이터랑 포지션에는 그냥 X축 데이터에만 숫자가 그냥 몇 개 들어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그 인스턴싱으로 한 번에 뿌리고 싶은데 뿌려야 되는 데이터가 이제 오소그래픽일 경우에는 그 직류면체 형태의 메쉬가 나와야 되는데 퍼스펙티브의 경우에는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유면체가 그려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포지션이 단순히 트랜스폼만 돼가지고 처리된 게 아니라 실제로 버텍스가 니어바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시저 메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시저 메쉬를 이제 미리 계산을 안 하고 큐브 메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인덱스 정보만 그냥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담아놓은 채로 쉐이더에다 보내면은 쉐이더에서 카메라의 이제 FOV 값이나 이런 것들 니어 값, 바 값을 따라가지고 정점을 생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도록 일단 그렇게 구성을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계속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화면상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연산하지 않도록 마스킹을 어떻게 잘 잘라내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큐브를 가지고 화면 전체가 아니라 이 큐브가 렌더링 되는 구역만 일단 잘라내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아쉬웠던 거죠.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큐브도 여러 개가 찍힐 수밖에 없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오버드로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텐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텐실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뎁스 프리패스가 필요했어요. 이 방식 자체가 Gfail, 뎁스 테스트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만 스텐실 값을 변동을 시키겠다라는 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먼저 얘가 그 렌더 타겟에 뎁스 정보가 일단은 시냅스가 먼저 그려져 있어야지만 이런 스텐실 처리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뎁스 프라이밍 모드를 켜야 되고 그 다음에 뎁스 프리패스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제 맨 앞쪽에다가 조건을 달아놨던 게 이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원래 얘가 이제 실제로 계산하기 전에 미리 뎁스 텍스처가 먼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최적화들을 시도를 하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얘가 실행되어야 되는 픽셀 개수를 줄여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꾀했고 그 다음에는 바운즈를 이제 하나씩 이제 가까운 애들끼리 이제 병합을 시키는 그 알고리즘을 또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들이 하나로 이제 단독으로 있다가 둘이 합쳐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또 이제 텍스처가 이제 섀도우 맵이 해상도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서 살짝 또 이제 소프트 섀도우 처리를 했을 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텍스처에서 이제 해상도가 변동이 될 때마다 약간 그런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음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자 맵을 한 번에 크게 뭔가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 바운드를 크게 변동을 시켜가지고 위치가 엄청 크게 바뀌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 섀도우 쪽에 이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또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참고했던 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림자 관련해서 뭔가 아티클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 이것들이 그 카메라가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이러면서 이제 CSM 처리를 하는데 섀도우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을 이제 잡기 위해서 뭔가 레이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아까 또 설명을 드렸던 조명 기준으로는 1픽셀 차이 나는데 실제 카메라 기준으로는 뭐 5픽셀, 6픽셀 차이 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카메라에서는 1픽셀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라이트 기준으로는 막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차이가 난다든지. 왜냐면은 이 메쉬가 그려지는 그 각도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메쉬가 여기 얼굴 부분을 찍었는데 여기인데 샘플을 했을 때 실제로 카메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 부분을 이제 샘플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에서 결국은 이런 섀도우 맵 자체 기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결국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하면서 점점 이 그림자를 커스텀 해가지고 개발을 했더니 이제 점점 이제 좀 미궁 속으로 파니까 계속 뭐가 나와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를 그 CSM이랑 이제 병어를 하면서 조금 더 어둡게 나오도록 처리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로 그 간접광, 그러니까 GI 쪽 그 컬러를 살짝 음영을 그 멀티플라이로 살짝 낮추는 쪽으로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게 결과값이 라이팅 정보는 빠진 채로 그냥 그림자인지 아닌지 여부만 이제 저장을 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라이트의 그림자라는 정보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걸 만들면서 결국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CSM은 일단 무조건 메인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오브젝트 섀도우, 이 캐릭터별 섀도우는 약간 이제 원래는 그냥 디렉셔널 라이트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 섀도우만 하면은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뭔가 실내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스팟라이트 같이 방향이 좀 다르게 뭔가 그려지는 요구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스팟라이트 섀도우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스팟라이트가 쉐이더 내에서 인덱스를 갖고 있냐라는 정보가 캐릭터가 이제 그가 유니티 같은 경우는 퍼 오브젝트 단위로 라이트가 들어오겠다 보니까 캐릭터한테 들어와 있는 이 라이트가 실제로 그림자 연산에 참여했던 라이트인지 아닌지 판정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조명 그 계산을 할 때 이 라이트의 밝기에다가 이 그림자 값을 멀티플라이를 해가지고 차폐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조명에 의해서 차폐가 됐는지를 정보를 쉐이더 내에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은 퍼 오브젝트 단위로 라이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라이트가 실제로 모든 캐릭터들이 동일한 그 순서대로 라이트가 들어왔냐, 약간 그런 보장이 되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그거 아마 순서가 아마 계속 다를 것 같다. 맵 프레임마다 뭔가 더 가까이 있는 애들이 더 앞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예 이 그림자를 그리는 라이트를 따로 뭔가 밖에서 전달을 해주거나 약간 그렇게 안 하면은 처리를 하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팟라이트 섀도우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냥 뭔가 라이트에다가 그림자를 이제 차폐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접광 자체를 살짝 캐릭터 그림자 쪽에는 덜 받도록 세팅을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일단 내려가지고 그렇게 일단 수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고요. 만들면서 이거 뭐 제가 뭐 많이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엄청 니즈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프트 섀도우 처리를 하면서 이 소프트 경계 엣지 부분에다가 특별한 컬러를 섞어가지고 약간 그 서브스페이스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좀 아트 하시는 분들께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현을 좀 해보면서 이거 확실히 니즈가 많으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 브랜칭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처음 이제 쉐이더를 이제 다루면서 계속 들었던 게 쉐이더 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제약이다. 이거 브랜칭은 쓰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말이 계속 이제 인터넷에도 그렇고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브랜칭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녀석인가 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이제 결론이 당연히 분기가 이제 달라진 경우, 그러니까 동시에 32개가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뭐 16개는 이프문 쪽을 코드를 타고 나머지 16개는 else 쪽 코드를 탄다. 이러면 당연히 직렬로 if문 쪽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else문 쪽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 32개가 결국은 그 if 쪽, else 쪽 코드를 다 실행하는 걸 기다린 후에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맞는데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죠. 32개 단위로,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나 뭐 이런 동시 실행된 단위를 기준으로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분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거워진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상황, 모든 32개 전체가 true, 그러니까 if문만 모두 이제 동일한 플로우를 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else 쪽 코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if문 쪽으로 이제 코드를 다 타버려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딱히 브랜칭에 대한 최적화가 그런 무거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이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섀도우를 처리를 할 때 당연히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브랜칭이 생기니까 경계 부분 주변에 있는 이 덩어리 뭉치들이 다 동시에 이제 그 if 쪽, else 쪽을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림자 안에 있는 쪽이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그림자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 실행돼 있던 모든 그 스레드 애들이 그룹들이 다 동일한 분기를 타게 돼가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경계 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생각한 대로 무거운 그 샘플을 여러 번 하는 연산이 들어가서 당연히 이쪽 그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물론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 외곽 부분에 약간 몇 개의 픽셀들도 당연히 동시에 그 연산을 해야 되니까 무겁겠죠. 하지만 이제 화면 전체만 보고 따졌을 때는 결국은 이 빨간색 주변에 있는 픽셀들만 무거운 그런 샘플 16개짜리 연산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80-90% 이상의 이제 픽셀들은 단순한 이제 연산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이나믹 브랜칭을 써도 뭐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도 이득이 낮다는 게 이제 나왔고요. 그냥 이거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쉐이더의 브랜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섀도우 말고도 넣어보고 있는 부분이 상수 버퍼 데이터들 있잖아요. 상수 버퍼로 뭔가 토글처럼 얘를 키겠다, 끄겠다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집어넣으면은 결국 상수 버퍼에 있는 데이터는 CPU에서 넘어왔으니까 쉐이더 내에 실행되는 모든 그 픽셀들이 동일한 플로우를 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브랜칭으로 인한 이제 성능 손해가 없고 그래서 그 토글로 껐다 켰다 하는 기능들을 이제 쉐이더 피처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빌드를 했을 때 쉐이더 베리언츠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도 올라가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브랜칭을 아예 그냥 쉐이더에다가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이런 쉐이더 메모리를 좀 절약하는데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애초에 메쉬가 이제 얇게 돼 있으면은 오프셋을 크게 줬을 때 당연히 이 메쉬 전체가 움직이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처를 조금 더 작게 써가지고 좀 더 데이터가 좀 로우한 데이터가 된 거죠. 그 경계 부분에 또 깔끔하게 잡아내는 게 아니라 경계가 아닌 부분까지도 살짝 더 많이 포함을 시키면서 연산을 시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아티팩트 같은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소프트 섀도우 쪽으로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 소프트 섀도우 처리 관련해서는 결국 이 다이나믹 브랜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 섀도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섀도우의 해상도가 조금 바뀔 때마다 약간 이슈가 있다. 그래서 CSM 같은 경우는 그 유니티 그 인클로징 스피어 그 값을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때 집어넣어 주니까 좀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CSM 같은 경우에는 맞췄는데 이 포object 섀도우 쪽은 아직 그 값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못 찾아가지고 약간 그런 경계 부분 튀는 현상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하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이게 플랫폼 따라 상황 따라 되게 다르긴 한데 저희는 약간 이런 거 R&D를 했던 것들이 좀 특정 상황에 맞춰서 좀 끌어올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거기 맞춰서 이제 특히 이제 게임 디자인, 뭐 MMO처럼 특히나 많이 나오는 유닛들이 있고 이런 데서는 그렇게 썩 맞는 솔루션이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디자인이랑 게임 디자인 여러 가지 좀 고려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딱 생각난 게 있는데 결국 이 소프트 섀도우가 그림자에 약간 예쁘게 보이는 거 그런 품질 쪽 얘기도 있긴 한데 섀도우 맥 자체의 이제 특성 때문에 약간 이게 곡률이 높은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샘플링을 했을 때 즉 이런 부분들을 잡으려면은 이제 퀄리티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프트 섀도우 처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 섀도우가 노이즈를 좀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림자에 있어서 소프트 섀도우라는 게 이제 옵션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필수에 가깝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지금 좀 들고 있긴 합니다. 그런 찢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라는 건 결국은 이제 픽셀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엘리어싱 현상으로 이제 찢어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섀도우 처리를 하는 것 외에 답이 해상도를 높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런 곡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일단은 지금 유니파이드 섀도우라고 그 이름을 생각을 했던 이유가 향후 계획에 포함된 거라 뭐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제 그냥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라이트를 기준으로 라이트가 닿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그림자로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캐릭터가 뭔가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 모자를 기준으로 그림자가 생기지 이 캐릭터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앞머리 부분에다가 그림자가 또
AO처럼 뭔가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니즈가 있으면은 그거는 처리를 못해요. 이런 이제 CSM이든 뭐 프로젝트 섀도우든 이제 섀도우 맵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만 이제 그림자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니즈를 다 처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 쪽은 이제 검색하면 또 나오는 게 헤어 자체를 스크린 기준으로 오프셋을 때려가지고 얼굴이랑 이제 오프셋된 그 마스크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을 그림자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아닌데 그림자처럼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뭔가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AO 텍스처랑 라이트랑 이제 엔다델 연산을 해가지고 라이트가 잘 닿는 부분은 AO가 좀 없어지고 라이트가 안 닿으면은 AO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해가지고 마치 그림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마이크로 섀도우 이런 기술도 있고 해가지고 그림자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섀도우맨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림자처럼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게 엄청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관련된 기술들을 다 좀 때려 박아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유니파이드 섀도우 홍합 그림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생각을 해봤었어요.